저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사람으로서 좋은 영어 프랜차이즈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요. 저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C 영어 찬쌤이라고 합니다. 영어 프랜차이즈 선택 굉장히 어렵죠. 내가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영어 프랜차이즈 선택, 어떤 기준으로 영어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영어학원 원장님이나 혹은 강사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시험 점수로 우리 아이들 평가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거나, 그리고 정말 문법이나 받아쓰기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이게 나중에 쓸모 없을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르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는다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영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리고 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만나는 굉장히 많은 영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영어 프랜차이즈가 정말 나에게 맞고 좋은 프랜차이즈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이 기준이 모든 분에게 반드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껴왔던 좋은 프랜차이즈의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브랜드보다는 커리큘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프랜차이즈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찾아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자라서 나중에 필요한 영어는 어떤 영어일까요? 당장 눈앞에 시험을 잘 보고 1등급을 받는 문법과 독해 교육일까요? 아니면 영어를 언어로서 자유롭게 구사하고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영어 교육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꿈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게 진정한 영어 교육이 아닐까요? 브랜드 인지도는 잠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랜드는 계속 바뀌고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좋은 커리큘럼은 오랜 기간 동안 학원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중점에서 봤습니다. 이게 좋은 프랜차이즈 요건의 첫 번째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 가능한 아웃풋. 학원이 성공하고 실패하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실력의 결과가 말해주죠. 만약에 관심이 가는 프랜차이즈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모의 수업을 받아보세요. 아마 유학을 다녀오셨거나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의 수업만 받아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커리큘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 수업 외에도 그 학원에서 제시하는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과물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다면 그 결과물이 정말 커리큘럼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말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좋은 프랜차이즈 요건은 한 학생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하느냐입니다. 학원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이 한번 들어와서 그 학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학원의 수강을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학원의 수명이 결정이 되죠. 저는 지금 13년째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프랜차이즈 영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학생들이 그만큼 오랜 기간 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아까의 내용과 연결된 얘기이긴 합니다. 좋은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의 수강 연도도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좋은 프랜차이즈 요건은 수업의 유연성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운영하셨던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처음에만 조금 힘이 들었고 금방 다시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업의 형태 전환이 굉장히 유연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전에는 학생들과 대면으로 수업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화상으로 전환해서 학생들과 화상으로서 수업할 수 있게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선택하실 때 얼마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양한 수업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로열티와 본사의 관리입니다. 아마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액이나 혹은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데가 있죠. 저희는 처음에 투자 비용만 내시면 그 다음부터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학원들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로열티가 없다는 얘기는요, 매달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처음에 가맹비를 받고 그 후로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영업이 잘 되던 못 되던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열티가 있는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추천합니다. 합리적인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울 겁니다. 간혹 로열티가 없는 어떤 영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교재나 혹은 인쇄비 혹은 디자인비 이런 것들로 비용을 가져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결정할 때 앞서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긴 했지만 가장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아이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선택한 영어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결과물도 무척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13년차 영어 프랜차이즈 원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 아이도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을까? 시키고 싶다면 선택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 사업자이기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학생을 내 자녀처럼 교육자의 마인드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교육 철학에 맞는 그런 프랜차이즈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존경받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프랜차이즈 선택 요건, 물론 제 경험에 비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교육자로서, 그리고 혹은 내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영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